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소식 전해드리는 아미소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방송이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미국에서 오는 소식을 재밌고 유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는 출생 시민권 알고 계신가요? 이 원칙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항에 명확히 적혀 있지만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이 규칙을 크게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은 이 논쟁의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898년 대법원 판례부터 2026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까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기본부터 알아보죠.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제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관할에 복속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이 문구 때문에 미국은 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미국, 캐나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처럼 자동 적용하는 나라가 많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대부분은 부모 중 한 명이 자국 시민이어야 하는 혈통주의를 섞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4조항이 생겼을까요?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폐지된 직후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57년 드레드 스콧 vs. 산포드 대법원 판결이 결정타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흑인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노예제를 더욱 강화하고 남북 갈등을 키워 결국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후 재건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 잘못된 발견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1866년 민법권을 먼저 통과시켰고 이를 헌법에 영구적으로 못 박기 위해 1868년 7월 9일 14차 수정헌법을 비준했습니다. 즉 14차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은 해방된 노예들을 미국의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인종에 따라 시민권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근대로 돌아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첫 번째,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두 번째,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일시 체류적, 그러니까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2025년 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명령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나 단기 비자 소지자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며 매년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출생 관광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출생 관광이란 임신한 외국 여성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은 뒤 곧바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적은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21살이 되면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앵커 베이비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 출생 관광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증상층 이상의 부유층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중국 미디어와 업계 추정에 따르면 2010년
2010대 중반부터는 연간 수만 명의 중국 여성이 미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일부 중국 연구기관과 미국에서 인용된 숫자는 2018년 한 해에만 18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도 나왔고 평균 5만 명 정도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Center for Immigration Study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출생 관광을 연간 33만 명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출생 관광 전문 회사가 성행했습니다. 2025년 중국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에만 500개 이상의 출생 관광 업체가 있고 최근에는 10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비자 신청 도움, 고급 산후조리원, 쇼핑 통역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하며 비용은 한 명당 5만에서 15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하나로 7천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측과 공화당의 우려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중국에서 자라다가 18살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살이 되면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어 연쇄 이민이 발생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인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가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1898년 대법원 판례의 United States vs. 원킴 악 사건입니다. 원킴 악 씨는 18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시행 중이어서 중국인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고 귀화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21살이 된 원키막 씨는 부모를 만나러 중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려 하자 이민국은 그를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부모가 중국 황제의 신하이기 때문에 아들도 미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키막 씨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6대2로 원키막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이유로는 원키막의 부모는 미국에 영구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 황제의 공식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그는 출생 당시부터 미국 시민이다. 이 판결은 인종이나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립한 역사적 판례입니다. 120년 넘게 미국 출생 시민권의 기초가 되어온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ACLU 등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사건 이름은 Barbara vs. Donald J. Trump입니다. 하급심에서 모두 막힌 후 2026년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최종 판결은 2026년 여름에 나올 예정입니다. 출생 시민권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약속을 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14차 수정 법안이 해방된 노예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생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아니면 특정 경우,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나 단기 체류자에게는 제한해야 한다?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 이제는 아재가 전해드리니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미쿵 소식 아재의 미국 소식 아미소와 함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아미소